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무토, 그래서 이제 해월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예제사주를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주가 보면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잘 간파를 해야만이 좋은 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월 무토가 궁통보감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그 한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무토, 10월은 이제 음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해월입니다. 해월 무토는 시치 소양이라, 때가 소양의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양이다라는 게 뭐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자월부터 해서 일량이 시생한다고 그래서 양이 이제 하나 발량한다 해서 뭐 질의 복계라는 뭐 그런 그 주역 구절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양이 조그만 소양이 위치해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아마 해중의 임수와 간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뭐 크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기 약출이라 해서 약간의 양기가 출현하고 있다. 선용 간목, 그래서 간목을 먼저 써야 하냐며 차치 병화라 그 다음으로 병화를 쓴다. 비갑, 간목이 없게 되면 토불령, 이 토불령이라는 게 토가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땅은 용도가 많이 있는데 제1본부는 목인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단 요거는 봄, 여름에 키워야 되겠죠. 겨울에는 키우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월부터는 토는 목을 키우는 계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그냥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희한하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토불령, 비병, 토불난. 병화가 없게 되면 토는 따뜻하지 않다. 안능, 생발, 망모, 만물. 이제 안능, 생발, 만물이라는 게 이렇게 토가 목이 없으면 신령하지가 않고 또 병화가 없으면 따뜻하지가 않는데 이 간목과 병화가 있어야만이 이 생발 만물이 능히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목과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병양출 부기 중인이라 해서 간목과 병화가 동시에 투관되면 부기할 수 있는 명이다. 혹 갑등 장색, 그래서 혹 간목이 득장생이라고 하는데 간목이 이제 장생하게 되면 원래 해 중에는 간목이 장생합니다. 이게 해월은. 그래서 갑은 해에서 생지가 되죠. 12운성으로. 그래서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목이 장생을 얻게 되면 우지장 득지지수, 또한 지장간에서 물을 얻게 되면 땅에서 일병고투 이럴 때 하나의 병화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역주 신기양명이라 해서 역시 몸이 귀하고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목과 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치견경검에서 지지의 경검을 보게 되면 입반이라 해서 입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균관 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균관 같은 데 들어가서 입학해서 배우는 학생에 불과하다. 그게 보면 참 왜 지지에서 경검을 봐야 이게 입반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약 불견 경검, 만약에 경검을 보지 않는다면 간목장지, 그러니까 금을 보지 않고 간목이 장간에 있는 거죠. 해외 중에 간목. 이럴 경우 병화고투, 병화가 천간에 떠 있게 되면 과감유지라 등이 뭐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유경, 정출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있게 되면 정화가 투관돼야만이 필1호 공명이라 반드시 공명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구절은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봤던 정석이라고 봅니다. 궁통보감의 정석. 그 얘기는 사주의 규격을 만들어주는 조건입니다. 무토의 경금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이사주죠. 다행히 여기는 신금이 있습니다. 뭐 신금이든 경금이든 그게 상관없는데 1호 공명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공명을 드리울 수 있다. 혹이 전리 혹은 전리라고 그러는데 전리려면 약간 좀 그 등급이 낮은 그런 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벼슬아치 그런 이름인데 음, 이제 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경금과 정화가 동시에 투관되어 있는 경우 뭐 혹이 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벼슬을 하거나 관리가 될 수 있다. 즉 경정불투 즉 경금과 정화가 투관되어 있지 않고 갑병장지 갑목과 병화가 장간에 있게 되면 역은 북이라 이 또한 역시 북이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의미 같습니다. 이게 장지라는 게 뭐 지지하고 지장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지에 있어야 됩니다. 예. 지장간에 있는 거는 많이 좀 급이 떨어집니다. 임투 등모 구병 임수가 투관돼 있으면서 무토가 병화를 구한다는 얘기죠. 무토를 얻어서 병화를 구한다. 이게 뭐냐면 이 천간에 병화가 떠 있게 되면 임수가 극을 합니다. 수국화로 병화를 힘을 떨어뜨리거든요. 이럴 때 무토가 나타나게 돼서 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주 북이 축이라 뭐 부귀함을 이룰 수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병각구무 평화도 없고 간목도 없다면 필히 승도라. 이럴 경우 반드시 승도의 명이 된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공통보감에 있는 예제를 좀 살펴봤는데 특히 뭐 이렇게 강의용으로 좀 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주는 제가 좀 따로 다 얻은 사주고 이 사주는 이제 그 공통보감에 있는 원문인데 이 사주가 상당히 또 괜찮죠.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다. 아, 이제 이런 사주를 이게 이제 뭐 무관으로 성공한 사주인데 무관 또 무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대부분 이 편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격국에서는 얘기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 편관이다. 이거는 편관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무토가 개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게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주는 합이 돼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 투합이죠. 그래서 합을 하려는 모양만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지 이게 합이 아닌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간이 좀 불미해 보이죠. 이 세 개만 보게 되면 되게 한겨울에 눈이 지금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인데 이 사주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간목과 인호의 조합에 있습니다. 이게 이 사주의 핵심인 거예요. 추운 겨울의 무토는 물을 막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물을 막으려면 힘이 들겠죠. 그럼 무토가 힘을 받아야 됩니다. 화생토로 이 인수의 힘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합을 이루어서 아주 화세가 강하죠. 이게 사주가 얼핏 보면 참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지지를 보면 완전 해석이 이게 180도 바뀌어버린 사주예요. 이런 사주들이. 특히 해수는 이게 기름이 있는 물이라서 자수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이 밑에 있는 사주를 보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나죠. 예. 저도 이게 제가 예전에 상담해드렸던 분의 사주인데 또 개인 보호상 여기 좀 없앴습니다. 근데 잘 아는 분인데 사주가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가. 이게 정화가 좋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뿌리가 잘렸거든요. 인사형으로. 그리고 이 사주는 이 겨울에는 나무를 키우는 계절이냔 말이죠. 아닙니다. 겨울은 나무를 키우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목과 오화와 해수의 조합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겨울이생이거든요. 겨울생의 모토가 지금 뭐 얼음 빙판이죠. 지금 거기에 이 모닥불 띄운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뿌리가 없다. 뿌리가 하나도 없는 화공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인목은 나타나지 말아야 될 글자입니다. 자월에는. 해월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주가 비교 분석해 보게 되면 이게 좀 이제 이게 육체노동으로 좀 살아가고 계신 분인데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요 무인민의 구조와 무개개의 구조만 봐서는 비슷해 보이나 차이가 많이 있다. 어떤 게 더 안 좋을 것인가? 인민이 더 고생이 더 심합니다. 이건 완전히 얼음 빙판이고요. 이건 하늘에서 좀 내리는 어떤 그 눈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쪽 시가 좋죠. 일시가. 대운도 보면 요게 이제 이사주는 그래도 이제 순행하니까 좀 낫긴 하지만 원국이 이렇게 되면 큰 운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 사주는 무관으로 성공한 사주인데 그 핵심은 간목과 지지의 인호해수의 조합에 있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다 알려드린 거라서 간략기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주는 딱 보면 사주가 상당히 좀 좋죠. 사주가 좋습니다. 뭐가 좋냐? 이게 요놈의 정화가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해월이면 이제 추운 계절에 무토가 정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닥불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땐 모닥불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닥불이 있을 경우에는 가불목이란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이거는 뭐냐 칼로 보는 겁니다. 칼. 제가 예전에 정화일관 통변할 때 일본 순사의 모습을 그려드렸죠. 이런 사주가 상담하러 오게 되면 무조건 그냥 법을 전공하라고 보면 됩니다. 법. 강한 정치 권력. 근데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 법학자나 아니면 뭐 교수 정도 이렇게 그런 형태지 정치인으로서 먹을 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인들 사주가 뭐냐면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입니다. 그 요새 뭐 국정감사 그거 하는데 보면 서로 말로 막 싸우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보지만 그게 다 사주 인자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뭐 사람이 워낙 점잖기 때문에 예, 어디 뭐 그렇게 싸울 사주로 보이진 않은데 이게 그 누구 사주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승덕 그 변호사님 사주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그 떠들고 있는 사주인데 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예제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 한 5년 전인가요? 이 사주를 보고 이게 왜 좋은 사주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모르죠 그때는 5년 전인데 근데 이제 사주를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무토는 제습을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연과 시간에 있어서 이 정화가 딱 인수로서 생조하는 하나의 횃불의 형상이기 때문에 법 같은 걸 공부한다면 만연을 위해서 많은 덕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사주는 물론 원국이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운이 남방 황혼으로 갔을 때 그때 더 크게 대발할 걸로 보여집니다. 신대운이니까 경무기, 병정도 괜찮고 갑을도 상당히 좋겠죠. 이게 왜냐하면 갑을병정 무기경이니까 70년 동안 장장 70년 중에서 갑을병정이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대운을 볼 때는 이 정화가 핵심 글자입니다. 키워드 글자거든요. 요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자신이 어떤 목표로 했던 큰 뭐 이렇게 장관 정도까지 제가 이분이 장관까지 했는지는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사주가 무진장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 궁통보감에서는 이 간목과 병화를 되게 귀하게 봅니다. 해월에는. 근데 이게 이 간목과 병화가 쓰이는 것은 봄, 여름에 쓰입니다. 봄과 여름. 봄, 여름에 간목은 자라야 돼요. 쑥쑥 자라야 되고 병화는 태양이 딱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면 이제 해월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병화보다 정화가 더 귀하다. 이럴 때 정화가 쓰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화는
만인을 살리는 활인덕입니다. 활인 그런 모닥불, 생명을 지키는 수호의 불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에 정화가 있을 경우 사주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해수는 이게 무감임이 있는데 해수라는 글자 속에는 무감임, 무토, 간목, 임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격국에서 이렇게 잡는 법인데 상리학에서는 해수는 물로 봅니다. 그냥 물이에요, 물. 그리고 이 간목은 물 속에 있는 나무, 수중나무로 보는 겁니다. 이게 나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장간에. 그러면 언제 이 간목이 튀어나오느냐는 거죠. 그거는 옆에 글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1차적으로 해수는 단독으로는 그 간목이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옆에서 반드시 어떤 생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주도 상당히 좋고요. 지지가 상당히 좋죠. 이 사주도 지지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해자로 가게 되면 이게 더운 물, 찬물이 섞여 있는 형국이라 자자가 있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만약에 뭐 경자, 무자였다 그러면 또 사주 그릇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주는 보게 되면 목이 없습니다. 사주. 목이 없어도 뭐 예, 지장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천간지지 8자 속에 나와 있는 글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 식상이 있어도 정화가 있어서 식상이 죽은 글자입니다. 이 사주가. 식상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그러면? 그러면 제가 죽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관이 없다라는 것도 무슨 의미인가? 인수가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인수는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평생. 그 정화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칼, 무관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근데 뭐 외무고시도 패스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뛰어난 수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아 비슷한 사주를 누군가 가지고 온다면 상담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도 예, 좋은 사주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월무토를 한번 간단히 예, 살펴봤습니다.